유라시아의 북서쪽 끝, 유럽의 대표 도시들로 이루어진 서유럽. 비행기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시차는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느린데요. 매력적인 도심, 아름다운 자연,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곳으로 적게는 3개국, 많게는 5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인기입니다. 유럽 여행이 처음이거나 핵심 국가를 제대로 보고 싶은 분들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코스를 추천합니다. 서유럽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날씨이지만 여러 나라를 이동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나라별 날씨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여행 최적기는 겨울을 피해 5월에서 10월 사이, 특히 꽃이 피고 푸른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봄과 가을을 추천합니다. 기후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 긴팔 상의와 얇은 외투는 필수. 특히 스위스 산악지대의 경우 여름에도 쌀쌀할 수 있으니 가벼운 패딩을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유럽 여행은 걷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한낮에 태양을 피할 모자, 선글라스도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8박 10일의 나라별 이동이 최소 3번 이상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세면 도구, 샴푸, 수건 등을 챙기시면 좋고요. 인파가 많은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핸드폰이나 지갑에 걸 소매치기 방지용 스프링 줄을 챙겨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심은 국내에서 미리 구입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많이 쓰는 건 나라 간 이동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럽 통합 유심.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도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2명 이상이 동행할 경우엔 와이파이 도시락을 대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유럽의 전압은 125에서 230V 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콘센트를 아우를 수 있는 멀티 어댑터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자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은 90일, 영국은 6개월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동반 시에 성이 다르거나 부모 미동반 시에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꼭 체크하시고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유효한지, 서명란에 서명은 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화폐 단위는 영국은 파운드, 스위스는 프랑,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유로를 쓰는데요. 1유로는 하나로 약 1,300원 정도. 환전은 주로 유로로 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행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폐는 보통 5, 10, 20유로입니다.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싼 편으로 많게는 1.5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중 스위스는 물가가 아주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팁 문화가 보편화돼 있어 기본 에티켓 로 여겨집니다. 레스토랑, 커피숍, 호텔 등 보통 가격의 5에서 10%를 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가끔 가격에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유럽은 대중교통 체계가 잘 이뤄진 곳입니다. 여행 기간과 동선에 따라 카드나 패스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만큼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가 많은 편인데요. 관광지, 식당, 화장실 등에서는 가방이 눈에 보이게 항상 앞으로 매는 것이 좋고요. 버스 등 이동 중에는 귀중품을 놓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화장실 60% 정도가 유료로 운영되는데요. 보통 사용료는 50센트 정도. 동전을 넣는 화장실이 많으니 잔돈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 가본 곳도 다 다녀왔고 또 남들 안 가본 곳도 또 다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김종서라고 합니다. 친구들이랑도 다녀왔고 또 혼자서도 여행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얻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루트는 런던인 로마 아웃이에요. 근데 대신에 제일 비싸죠. 인아웃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한 항공권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한 일정의 70%는 끝났죠. 구글 맵이나 이런 지도 같은 것도 일단 가고 싶은 데는 다 찍으시는 게 좋아요. 찍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하나를 과연 내가 위에 갔다 내려올 정도의 투자를 할 가치가 있을까? 있으면 갔다 오는 거고 일을 오히려 넣는 게 낫다는 판단이 되면은 과감히 삭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내 일정이 만들어져요. 처음 여행 가는 분들이 짤 때 처음부터 그 전 일정을 다 자유일정으로 구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자유일정이 껴져 있는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들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적절히 조합을 해갖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관광객
관광객스럽게 하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오히려 조금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분산해서 귀중품은 넣어두시는 거를 숙소 금고에다 조금 앞주머니, 옆주머니, 그리고 안주머니,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도 내 여행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 분산을 해놓고 있으면은 좀 여유롭게 다니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다양한 숙박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프랑스 남부 쪽을 여행을 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니스 해변이나 이런 거 바라보면서 발코니에서 커피 한 잔 혹은 와인 한 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좀 좋은 호텔 그런 데서도 주무셔 보시고, 게스트하우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여행하는 친구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랑 저녁에 맥주 한 잔 하면서 여행 얘기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유럽은 캠핑 시설이 정말 발달돼 있어요. 숙소비도 무지 저렴하죠. 1인당 제가 머물렀던 데는 60유로 정도에 4명이 투숙을 했으니까 엄청 저렴한 숙소에 주변 경치가 또 캠핑장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히나 스위스 같은 경우면 그런 데서 이제 와인이랑 소고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적 유물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없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피케아 루브르 가봤자 그냥 모나리자. 근데 그림이 또 생각보다 무지 작거든요, 모나리자가. 내가 저걸 보려고 여기로 왔나 싶기도 하고. 이런 곳들은 꼭 그런 투어를 이용하는 게 꼭 봐야 될 작품들을 선정해서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 투어로 이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를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곳곳이 다 그림이었어요. 오른쪽엔 호수를 앞두고 앞쪽에는 병풍처럼 산맥이 쫙 펼쳐지는데 그게 계속돼요. 그리고 약간 언덕을 꼬불꼬불 올라가면은 옆쪽에서는 딸랑딸랑하고 그 소 방목하는 소들의 그 방울 소리, 그런 게 살살 들려주고, 오히려 앞차가 좀 천천히 가주길 원하는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서유럽이 아마 유럽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많이 봐고, 다양한 국가들과 문화, 음식, 액티비티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 때문에 많이 가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열흘 이상 여행 간다 그러면은 꼭 이게 손톱 때문에 찜찜할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깎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막 그거 안 깎으면은 막 어떻게 이거 막 그거 기분 아니에요. 깎고 싶은데